부가세 기본,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을 아셔야 네. 이게 되는 건데 어쨌든 부가가치세는 공급하는 재화 용역이 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면 이건 뭐 피할 방법은 없고요. 결국은 그거를 받는 네.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네. 부가세가 포함된 우리는 건설 용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 과세 대상 용역이고요. 네. 그거를 부가세를 줄 수밖에 없고. 네. 근데 보통 과거에는 네. 부가세, 속된 표현은 부가세 안 끊고 네. 10% 싸게 해주고 네. 불법이죠. 그쵸. 이게 걸리면 다 당연히 추징당하는 건데. 막 현금을 싸들고 와서 막 이렇게 주고 막. 근데 네. 요즘은 또 그렇게는 또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쵸. 나중에 네. 그 공사한 업체가 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부가세를 어쩔 수 없이 끊으면 네. 그 돈을 준 사람은 10%가 비싸게 사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법의 취지는 네. 부가가치세의 취지는 네. 그렇게 최종 소비자가 돈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네. 뭐 사실은 취지가 그런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네. 심리적인 부담이 되고 그죠. 이제 환급이란 거는 일단 일반 소비자는 불가능하고요. 근데 환급이란 개념은 아닌데 네. 나중에 제가 사서 공사할 때 부가가치세를 냈죠. 네. 그럼 세금 계산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제 그 금액만큼 공사를 해서 네. 건물에 이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네. 이 가치가 늘어났잖아요. 그쵸. 그럼 나중에 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낼 때 원가로는 인정해주죠. 그러면은 10%를 더 낸 만큼 네. 원가도 10% 비싸게 샀으니 네. 세금 계산할 때 나중에 취득가 플러스 자본재 지출액에서 네. 그걸 감안해주기 때문에 그 돈이 아예 의미 없이 세금에 공제 안 된다라고 보는 건 안 맞는 말이고 네네. 공제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환급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주택 같은 경우는 부가치세를 끊어야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현금 영수증이든 네. 세금 계산서든 발행을 해줄 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영수증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집을 10억에 사서 1억에 공사를 하면은 11억을 투자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나중에 20억을 팔았을 때 11억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네, 거잖아요. 양도세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양도세를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 있는 거고 네. 공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현장들을 다 소개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장이 이제 다 오픈돼 있어서 부가치세를 다 끊고 있습니다. 저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부가치세를 끊고 제대로 세금을 내야지만 회사가 이제 이 존속이 꾸준하게 될 수 있고 저희가 유지하고 있어야지만 AS도 해드리고 추후에 또 뭐 변경되는 부분도 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간혹 가다가 이제 부가치세를 이제 막 현금으로 이제 돈다발을 들고 와서 주면서 안 끊는 부분들은 분명히 요즘에는 이런 체크하는 기능이 이제 세무소나 이런 데서 잘 돼 있어서 또 이제 회사가 이제 벌금 추징을 받는다 네, 그러면은 그렇죠. 살아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뭐 사실은 고도화되니까 그렇죠. 시스템이 네네. 뭐 모바일로도 다 어떤 업무도 되고 그렇죠. 사실 그거가 누락되는 거를 네. 찾아내긴 너무나 쉽고요. 실제로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거를 거기서 노출되는 뭐 우린 세원이라고 표현하는데 네네. 이제 고소득자라든지 네네. 어떤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든 매체에서도 사실 모니터링 다 하고 있습니다. 세청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라는 현금을 들고 와도 그걸 사실 넣을 수도 없잖아요. 통장에 그 업체가 그 계속 이렇게 넣는 분명히 모든 업체가 그렇진 않지만 이제 제가 이제 건너 듣기로는 또 뭐 2, 3년에 한 번씩 사업자를 바꿔가면서 뭐 한다라든지 사실은 그런 손해를 10%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게 추징이 되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회사가 계속 바뀜으로써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AS 받아야 될 부분도 못 받고 흐름이 좀 끊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가세를 끊고 우리가 이걸 인해서 뭐 양도세를 절세한다든지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또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상가주택이 결국 상가 따로 주택 따로 네네. 층이 나누든 구분등기 되든인데 상가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쓰면 자가 사업장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임대를 주면 본인은 임대 임대사업자. 사업자를 해야 네, 되는데 네, 네. 상가는 과세예요. 네. 주택은 면세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가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공제가 되는 거죠. 말 네. 그대로 네, 네, 네. 환급이 되는 거죠. 우리 건축주들 분들 중에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이제 근생으로 해서 이제 다 이제 용도 변경을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부가세를 굉장히 잘 또 환급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환급 받기는 쉽지 않지만 뭐 양도세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공제는 된다. 공제는 된다. 세금 계산서, 네. 계산서, 네. 신용카드 네. 결제 또는 현금 영수증 네. 이런 걸 적격증빙이라고 하는데 적격증빙. 이것만 돼요. 그냥 이렇게 종이에 손으로 쓴 영수증, 단위 영수증 거기에 공사비 뭐 2억 네. 그런 거 받아도 나중에 인정 하나도 안 돼요. 무조건 이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 우리가 확실하게 네. 증빙으로 인정되는 네. 것만 네. 이제 받으셔야죠. 주택 그 공사하시는 발주처 입장에서는. 네. 분명히 우리 뉴마이하우스에서 공사를 하면은 집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집을 단기간에 팔리면 양도세는 무조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에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 네. 네, 이 부분이고. 취득세, 부가세, 이제 증여, 상속 이거를 어떻게 공사비를 가지고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고 문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고진 회계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조금 이제 여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상속이나 이제 증여 관련해서 이제 고민했을 때 제가 이제 회계사님을 소개해 드렸을 때 굉장히 많이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가 이제 밥을 얻어먹은 적도 있었고 굉장히 기분 좋은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 시내에 또 뭐 어디든 간에 부모님이 오래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워낙 지금 비싸다 보니까 오래된 구옥을 증여를 받아서 이제 리모델링을 이제 공사비를 들여서 들어가는데 이 공사비를 가지고 상속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여쭤보는데 혹시 그런 좀 팁이 좀 있을까요? 이게 세금이 어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걸로 다 계산이 되는 구조잖아요. 뭐 세율이 있고 그 과표가 있고 과세표준이라고. 그 증여세도 그 상속은 어차피 돌아가신 다음에 발생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증여라는 거는 재산을 준 거잖아요. 주택을 이제 자녀한테 주든 부모한테 주든 형제한테 주든인데 이게 줬을 때의 그 가액 곱하기 증여세율 기본적으로 그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사를 했다고 해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매출이나 양도세 일반 소득세 법인세는 매출을 하고 비용을 썼기 때문에 돈을 번 금액이 그 차액분만 되잖아요. 양도소득세도 얼마에 팔았는데 사실 그건 얼마에 사오고 내 돈 얼마 들어갔으니 내가 번 건 요거야. 근데 증여세는 아무런 비용 안 들이고 가만히 있는데 재산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돈을 썼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거를 비용 처리해 주듯이 공제되는 개념은 아닌데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죠. 이제 부모님이 주택을 저한테 증여를 해주신다. 그게 시가라는 거는 감정평가를 뭐 지금 이 거를 단기간에 사고 판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한 10년, 20년 된 주택을 주는데 그럼 이게 얼마냐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가를 보통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을 맡긴 그 가격을 쓰든 또는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해서 지금 단독주택인 경우는 그 개별주택 가격 공시가 돼 있습니다. 주소 넣으면 다 그 가격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 건물은 뭐 토지나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 걸 쓰는데 어쨌든 가액은 그렇게 확인이 되고 다시 한번 그 사이트 주소가 어떻게 된다고? 개별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나온 금액에 증여세율을 사실 곱한 게 증여세입니다. 그럼 결국은 공사비를 얼마 쓴 거냐 안 쓴 거냐 사실 관계는 없는데 부모님이 이 주택에 부모님 돈으로 공사비를 해서 이게 되게 좋게 만들어서 증여를 받으면 이제 주택 가격에 그 공사비가 반영되는 어디 신고해서 반영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가치가 인정되면 증여세를 그만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치가 증가되기 전에 증여를 받고 자녀가 자녀 돈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어쨌든 누가 하나 그 자녀한테 취직된 후에 가격은 똑같고 근데 증여할 때 그 가격을 이제 낮게 받아오는 게 증여세는 일단 줄일 수 있고 만약에 10억에 지금 주택이 막 20년 된 주택이 어머니 명의로 10억짜리다. 그럼 10억에 증여를 받는 거랑 어머니가 막 리모델링 5억의 비용을 써서 15억을 증여를 받으면 어차피 공사비 쓴 거가 원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그냥 15억을 증여받은 거예요. 그럼 세금을 10억보다 당연히 더 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10억에 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받고 그에 따른 증여세를 내고 자녀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자녀가 자기 돈으로 이제 거기에 공사비를 투입해서 하면 증여세는 15억일 때보다 10억에 대해서만 냈고 내 돈 5억을 태워서 공사를 하고 거기 거주하다가 나중에 20억에 팔았다. 그럼 이제 5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거기 공사 다 해서 받는 것보다 훨씬 이제 유리하고 예, 그런 방안은 좀 생각해 보셔야죠. 그냥 이런 한 2단계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부모님이 다 리모델링해서 받게 되면 이제 증여세 과표가 커지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방법 정도는 한번 찾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절세 포인트를 좀 찾고 싶은 분은 직접 이제 문의하셔서 뉴마이하우스 영상을 보고 연락을 했다고 하시면서 이제 직접
문의하시고 또는 의뢰를 하시면은 분명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선 지금 흐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직업적으로 엄청난 애로가 있어요. 네네네. 모든 대한민국의 세무사 회계사의 공통된 애로인데 네. 상담을 이제 하면 네. 결국은 상담 원하시는 분은 네. 내가 내 세금이 궁금하던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것도 시나리오별로. 그럼 이제 그거를 계산을 하면 네. 사실 일은 다 한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보통은 그게 상담 과정에서 네. 그 숫자가 안 나오면 물어보시는 분은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 방법 말고 내가 얼마 내는지 알려줘. 알려주는 그 답을 구하는 게 사실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일이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네. 뭐 사실 우리나라 세무사 회계사 하시는 분들이 참 애로가 저를 포함 많습니다. 맞아요. 그 사실은 우리도 디자인을 하면서 참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디자인을 하면서 많은 시공회사들이 디자인 설계를 하면서 설계비를 안 받아요. 저희는 설계비를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집을 시공했지 견적을 받는 건데 왜 견적비를 받느냐고 하는데 그거 하나의 우리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디자인은. 그래서 비용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역시 금방 말씀하시는 회계사님도 정확하게 본인이 얼마를 절세하고 어떤 절세 방법을 하는 거는 변호사도 역시 상담할 때 상담비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이제 상담비를 내고 이제 절세를 좀 하고 이런 사이클이 이루어져야지 건축사무소 가서도 가설계비 우리 집 몇 층 나와요, 몇 평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거보다도 비용을 정당하게 내고 설계를 가설계든 진짜 설계든 받아야지 제대로 된 퀄리티를 받지 이렇게 가설계 이렇게 손으로 찍찍 그려서 뭐 이렇게 돼요 이거는 나중 가면 다 이렇게 좀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맞지도 않을 수도 있고 원하는 답을 얻을 수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꼭 상담에 대한 비용은 이제 머릿속에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득세, 뭐 증여, 상속, 또 부가세 뭐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결론에는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양도세하고 약간씩 이렇게 막 다 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나 취득세, 그다음에 상속세 이런 부분들이 양도세하고 아주 간략하게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마무리 발언식으로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양도세가 양포세라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 왜냐하면 양도세가 그 누더기 법률이라고 보통 표현도 하는데 정책 목적에 따라서 너무 많이 바뀌고 그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어떤 하나의 물건을 판다고 그냥 판 가격과 내가 그걸 취득한 가격 그리고 뭐 자본적 지출액 등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 빼고 번 돈에 단순한 뭐 소득세율 곱하는 그런 물건도 있지만 그 특히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또는 뭐 그런 기간, 취득 후 양도 기간에 따라서 중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아까 말한 취득세도 그렇지만 양도세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로 양도하기 전에 확실히 확인해보고 실제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어쨌든 파는 가격은 있는 거잖아요. 그게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그리고 대전제는 벌었을 때 내는 거거든요. 20억에 사온 물건을 손해보고 10억에 파는데 양도세 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벌었을 때 일이기 때문에 보통 과감히 결정을 하세요. 어차피 벌었으니까 뭐 세금 낼 건 내야지. 근데 막상 계산해 봤더니 뭐 1세대 3주택, 뭐 1년 내 양도 막 이렇게 해서 중과가 막 더블로 되면 이건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뭐 일이 예상이 되면 이건 정말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 뭐 단순한 뭐 세율 몇 프로고 이런 상담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그 물건에 대해서 그 상황을 다 파악해놓고 뭐 중과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걸 다 계산을 해서 결정해야 큰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건축주분들이 궁금해하신 부분들은 우리 고지훈 회계사님하고 다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거 외에 이제 뭐 상속기나 증여 또는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기장이라고 하죠. 그냥 일반적인 기장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젊으신 회계사님 또는 적극적인 회계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에 절세할 수 있거나 뭐 이런 부분 또 지금 사업을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그 회사를 좀 매끄럽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 그 노무사, 변호사 이렇게 굉장히 협업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서 저는 진짜 이 회계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회사에 운영하는데 전반적인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또 조언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내용 가지고 한번 또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좀 한번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